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는 까닭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인문학적인 생각이란 또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문학적인 삶인지 알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르고 제가 또한 다르고 저희 가족들도 다 다르죠. 이런 차이는 인문학과 철학의 탐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또 지문도 다르고요. 무엇보다 DNA가 다릅니다. 다 다르지요. 이미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한테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여러분 집에 우두커니 서 있고 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한테 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그 강아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아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개도 다 아는 것을 사람이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대략 19세기의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현대의 과학의 상당수가 발견되고 연구되었지요. 그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다르지, 백인과 황인종과 흑인이 다르지, 주인과 노예가 같을 수가 없어, 귀족과 평민이 같을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른 거잖아, 차이가 있어, 그거는 개도 알아, 강아지도 안단 말이지, 그런 차이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라고 우리 인류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공통성, 공통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이 동일성을 탐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 귀족과 평민의 공통점,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공통점, 그 동일성,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이자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중요하고 차이를 강조하고 너와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건 강아지도 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의 기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대해, 백인이 흑인보다 낫지, 주인이 노예보다 더 큰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계급은 있는 것이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소리라고 합니다. 강아지도 아는 얘기를 뭘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다 같은 게 있는 것이죠.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고, 한국인과 미국인이 같고, 백인과 황인종과 흑인이 같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한다면 인류입니다. 네, 우리들은 각자 차이가 있고 강아지도 아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 인류라는 동일성입니다. 이것을 탐구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을 알아가는 것이고 아는 것이며,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문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표준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어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호하다는 것이죠. 좀 더 간단하게 줄인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게 인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류가 같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아주 무수한 야만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당신과 내가 같아 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면 달라, 다르니까 적이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현대 인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 그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의 계몽주의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인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휴머너티죠. 우리 마음속에 인류가 있다. 그러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류를 알고 찾아가고 그 인류를 알아보는 것이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적인 생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생각인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적인 사유, 인문학적인 생각입니다. 인문학적인 실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인문학적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브리틴즈 갓 탤런트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수전 보일이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딱 시골 여성이죠. 등치도 이따만하고 생김새도 그렇고 아주 초라하고, 야,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수잔 보일이 나타나자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이 혀를 차는 모습, 또 뭐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유튜브 시청자들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왜 재미있는 사람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첫 음절의 노래를 부르자 다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멸에 찬 눈빛을 보이던 사람들이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감동을 하고 환호하고 아주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감동을 했죠. 그 감동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감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감동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감동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감동하는, 여러분 각자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류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부차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자 부차에는 길거리에 학살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전쟁의 참화에 슬픔을 느낍니다.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분노했다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인류가 분노한 거고, 나의 인류와 여러분의 인류가 같으니까 여러분의 인류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인류로서 함께하는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분노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이상향을 위해서,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화하는 것입니까? 제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인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류가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인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인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공장에서 죽었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을 담당했던 그 학살장의 감독관이, 이름이 뭐였지?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한나 아렌츠라는 철학자가 아이히만의 재판을 탐구하면서 아이히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아이히만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무죄라고요. 자기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거고 명령에 따라서 내 역할에 맞게 서류를 사인을 하고 보내고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죽였답니다. 유태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죄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러나 당신은 생각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 그것이 당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은 죄란 무엇입니까?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아이히만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류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인류가 귀를 닫고 내 마음속에 인류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인류가, 여러분 마음속에 인류가 귀를 닫으면 공감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요.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인문학의 철학의 시작은 아닙니다. 거기서 나는 정우성이 아니고 코디정이 아니며 여러분 각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인류입니다. 그 인류가 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인류를 끄집어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사유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인문학이란 인간에 대한 생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류, 그런 인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찾아보는 것이고, 인문학적인 사유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인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류가 나를 깨워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인류가 더 선량하고 더 나은, 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인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문학적인 삶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인류는 잘 몰랐습니다. 고작 200년, 3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년 정도 되는 역사이죠. 인문학적인 삶이라는 것이요. 자, 오늘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게 잔잔한 변화가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류를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